코로나 특강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이제 박용천 연구교수라고 합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이제 그 심리학 쪽에 이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좀 이제 땄고요. 그리고 전공은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전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겪고 계시는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주된 그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사실은 코로나 블루인데요. 코로나 블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이제 합성어예요, 합성어. 코로나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코로나를 따왔고요. 그리고 블루는 영어 단어 블루, 파란색이란 뜻이죠. 파란색이란 뜻인데 이 블루가 영어에서는 이제 우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우울뿐만 아니죠. 우울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독 평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불안이라고 하면 이제 불안감, 초조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 이런 분노라는 감정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혹은 뭐 이런 것들, 혹은 무기력감, 좌절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감정들이 이제 증폭되는 거죠. 원래 내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거랑 상관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 불안, 분노, 아니면 어떤 무기력,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감정들이 내게 증폭됐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병도 병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환경 변화들이 굉장히 낯선 환경 변화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로 인한 일종의 적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울하고 혹은 불안하고 혹은 화가 나고 혹은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감정들을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체감은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너무 우울해졌다, 불안해졌다, 무기력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럴까? 연구를 해봐야겠죠. 결과부터 일단 좀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게 우울 점수예요. 내 우울 점수가 아마 검사를 수행하신 분들은 여기에 나왔을 텐데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조사자들의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울 점수가 9점이 넘어가면 이제 경도 증상의 우울 증상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점수예요. 지금 시행하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 정서 상태, 정서적인 이런 어떤 수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사실은 조사 결과에서 보면 좀 많이 눈에 보여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확 변하면은 같이 이렇게 확 뛰었다가 이게 뭐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단계가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수로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하기는 여기 편하니까요.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로 봐도 비슷한 양상이 보입니다. 불안도 비슷합니다. 불안은 이제 10점 이상이 경도 이상의 불안 증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시기에 확 뛰는 것들이 역시 확인이 되고요. 비슷해요. 그리고 증상 경험한 사람의 비율도 확실히 늘었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6%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자살 위험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수로만 보기보다는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비율로 봤을 때,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도 이렇게 민감하게 확 는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때 유독 많이 좀 늘어났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그런 원인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받았을 것 같고요. 교수라고 볼 수가 있고 심리적 고통감도 비슷합니다. 거리두기랑 같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활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높으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좋은 건데 이것도 좀 떨어지는 기간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확인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해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이게 너무 심각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마비가 된다거나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왜 존재를 하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울, 슬픔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우울하고 슬픔을 느낄까? 라고 하면 이 슬픔은 사실 우리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뭘 알려주냐면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나에게 빠져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우울,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불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되게 둔감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이 걱정이 좀 많고 불안이 좀 많고 이런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없으면 또 안 되는 기능이기는 해요. 이 불안이라는 것도 우울과 마찬가지로. 또 화는 뭘까요? 화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 같은 경우에는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런 것,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후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감정은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코로나 블루에 심리적으로 좀 보다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블루 대처하기 뭐 A to G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제목은 만들어 봤는데 먼저 이제 A to G까지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어웨어니스,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 근데 뭘 인식을 해야 되느냐? 뭘 인식하는 게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내 감정이에요. 그냥 인정하고 나한테 그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나한테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슬픈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인정하고 그냥 내가 지금 슬프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이 슬픔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시하지 않는 것,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는 이 Behavioral Activation이라고 해서 행동활성화라고 하는 이 우울증과 관련된 어떤 되게 행동적인 요법인데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어떤 행동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일 활동지 기록지라는 거를 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 한번 기록을 해서 한 3일치 정도만 내가 쭉 뭐 했었는지 이렇게 한번 떠올려서 기록해 보신 다음에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나에게 즐거움 주는 활동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 행동 활성화를 할 때 우울한 사람들이 특히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 다 세워놔요. 뭐 산책해야지, 뭐 공부해야지 해놨는데 막상 그거 딱 할 시간 날이 되면 지금 이거 할 기분이 아니야. 딱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안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보상을 받을 확률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기 때문에 핵심은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뭐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내 계획에 따라서 내가 세운 계획. 이거 해야지라고 했으면 하는 겁니다. 왜? 할 기분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디테일하지 않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설거지를 하다가 뭐 그릇을 하나 깼다고 해봅시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하나 깼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제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져서 그릇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나고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 근데 엄청 놀라가지고 막 두근거렸지. 그리고 뭐 그거 치우고 잘 끝났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냥 그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겠죠. 근데 이게 우울하거나 좀 많이 불안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냐면 난 어제도 설거지를 하다 실수했어. 난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냥 이거를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난 또 실패했어. 난 또 망쳤어. 난 또 실수했어.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묶어버려요. 묶어서 이렇게 기억을 해버려요. 근데 이런 식의 기억하는 스타일이 사람을 되게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D는 데일리 루틴이라고 해서 이제 일상 활동이에요. 요거는 뭐 말을 못 하겠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적인 어떤 내 루틴, 루틴이라고 해서 이제 매번 돌아가는 항상 있는 아침 먹고 뭐 하고 씻고 뭐 점심 먹고 뭐 하는 이런 우리가 항상 하는 요 쳇바퀴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으면 이게 깨져 있으면 심리적 고통감, 우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정보와의 거리두기예요. 요거는 우울보다는 불안한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데 불안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안이 높고 초조하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 불안한 거에 대해서 검색해요. 많이 좀 초조하고 이런 게 좀 심하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랑 거리두기를 하세요. 나한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강박적으로 안 들을 거야 막 귀를 막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시되 그리고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이게 걱정되는구나 느끼시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몰입하고 이거 혹시 뭐지? 이거 찾아봐야겠다. 이런 것만 안 하셔도 상당히 덜 불안하실 겁니다. 정보랑 좀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하나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뭐 E는 이제 엠파시라고 해서 공감. 공감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이제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좀 너그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있다. F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장점 찾기, 나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숙제라서 찾기 힘들어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우울하다면 왜 우울하다고 했죠? 나에게 중요한 게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나에게 중요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게 되니까 약속이 취소되니까 우울해. 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들과 서로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목표를 뭐로 하면 될까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목표로 하면 되겠죠. 가장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만한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결국에 나를 더 우울하고 슬프게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는 되게 단기적이고 쉬운 목표를 찾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하나씩 해나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살짝 오버가 됐는데요. 이렇게 좀 이번 특강 1일차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